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업정보의 김 선생입니다. 제가 어제부로 100시간이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좀 저한테 의미하는 바가 커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주변의 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구독자도 지금 좀 갑자기 좀 늘고 이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영어 정보의 김 선생이 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동명사를 다루는 이 시간에서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이제 동사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또, 왜냐면 동사라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문법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자동사나 타동사나 뭐 불완전이나 완전이나 이런 개념을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영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뭐지? 그 제일 처음에 그 문장의 오형식이 제가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잘 먼저 띄웠는데 그거를 이제 좀 거기에서 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동사라는 개념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 갖고 온 거는 이제 원어민한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take credit예요. take credit.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ake credit. 네. 테이크 크레디트가 이 크레디트가 보통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테이크 크레디트 신용카드를 얘기하는데요. 어, 이 크레디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용으로 사다 물건을 할 때는 인크레디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찰 안 주고 신용으로 샀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때는 뭐 이제 인크레디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퍼체이스 예를 들어 바이 뭐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테이크 크레디트는 굉장히 많이 써요. 공로를 인정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캐리어를 이제 쌓아야 되잖아. 직업을 이제 가지시면서 캐리어를 쌓으면서 테이크 크레디트를 한다는 얘기는 그 뭐니? 그러니까 승승장구를 한다는 얘기. 성공적인 캐, 캐리어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테이크 크레디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어 그 공로를 이제 인정받는 거, 공로를 인정받다. 근데 이 크레디트는 공로가 되는 거고요. 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예를 들어 보스로부터 신용을 테이크 인정을 받든 아니면 공로를 차지하든 네, 공로를 인정받든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구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영화나 무비나 뭐 이렇게 대화를 보시면 테이크 크레딧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크레디트라는 말을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참 여러분 그 홀미 리스판서블하고 홀 리스판서블하고 저저번 시간에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보니까 토익 시험에 상당히 그 빈도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을 떠넘기다, 책임을 떠맡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여러분. 자, 이때 이 테이크 크레디트가 이 원어민한테 테이크 크레디트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왔냐면요. 질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 in that example. 예를 들어서 it mean 그것은 의미를 하는데 어, 뭐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여자분께서 이렇게 네이티브 그 여자분께서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는데 뭐와 똑같냐면은 CMS 뭐와 똑같냐면 he can take responsibility 이게 이제 저는 또 처음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책임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요. 그가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요. 그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분은 또 이렇게 쓰셨어요. 그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수 없어.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자, taking credit는 그러니까 즉 이 공로를 인정받는가, 공로를 차지한다는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용된다. in good situation, 좋은 상황에서. 그쵸? 그건 맞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예를 또 들어줬는데요. I had to leave halfway through watching the kid, so I really can't take credit for it.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게 또 굉장히 또 어려워요. 이게 지금 그 이제 그 미국 원어민들이 이제 쓰는 그런 얘기인데요. I have to leave halfway. 자, 이 얘기는요, 리브를요, 남겨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겨두다는 말하고 떠나다는 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남겨뒀다라는 말이 많이 써요, 리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목적어를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뭐, 이건 리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오형식 동사 된다고 하고 얘까지 많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요. 왜냐면 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거든요. 많이 쓰니까요. 자, 근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I have to leave halfway. 나는 반을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반을 남겨뒀어, 나는. through watching the kid.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보통 이제 해석은 다 그렇게 되죠. 아이를 보면서 보는 것을 통해서니까 직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반이죠. 하프웨이는 반을 남겨야만 했어. 지금 반을 남기고 있어. 그 뜻이죠, 여러분? 어, 근데 그래서 음, 그래서 나는 어, 정말 그거에 대한 공로를 가질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가 없어. 이때는 공로를 가졌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아이를 보시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돌보는데 아이가 다 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반만 키운 거야. 그러니까 육아를 레이징을요. 반만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아이를 다 키웠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음. I can credit for it. 그거에 대한 공로를 차지할 수 없어라는 뜻이니까요. 결국은 아직도 아이를 키우는 도중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육아를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할 때 I have to leave halfway through watching the kids so 이렇게 했는데요. I have to leave halfway 이거 되게 많이 쓰라고 제가 찾아왔더니요. 일단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 자, 네. 자, 이걸 정말 leave halfway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through watching the kid. 이거 참 우리나라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진짜 회화를 잘 하시면서 차라리 저는 I had to leave halfway watching the kid. 이건 될 것 같은데 I had to leave halfway through는 참 이거는 조금, 이거는 참 쉽지 않네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조금 이제, 좀 저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네, 보시면요. In that, 거기에서 I try to think. 나는, 지금 보시면 그냥 뭐 하려고 해. 뭐 하려고 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랬죠. I try to think of a better example.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저희가 좀, 제가 원하는 또 답도 아니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나오거든요. When you get your friend. 자, 당신이 당신의 친구한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원어민이 지금 쓰는데 get은요. 너무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get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한국 분도 뭐 이제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get은 정말 진짜 입에 달듯이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have를 잘 안 쓰죠. 이렇게 수동형 문장을 지금 이게 준사역 동사가 돼서 오형식 문장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제 투부정사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have보다 제가 get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have를 안 쓰고요. 만약 have를 썼다면 어떻게 되겠죠? to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get을 써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당신의 친구를 뭐뭐 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원래 뜻이 되는데 그냥 당신은 가져. 어떤 친구를, 당신의 친구를 가져. 뭐 하는 친구를. 너에게 좋은 에세이를, 수필을 써주는 친구를 가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죠. 특히 이 get 다음에 이제 그 목적어 다음에 그 이게 오는 이게 예를 들어 과거분사나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되면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석하기도 힘들고 외화하기도 힘드니까 you get 한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 written이라고 나오면 그냥 쓰여진 이렇게 이렇게 쓰여진 목적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낫다. 또 바로바로 저그 원어민이 얘기할 때 바로바로 저기 되고요. 자, 여러분 그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 그 하고 채팅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헬로톡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직접 거기 가서 시료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굉장히 스피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말이. 근데 이때 이제 get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 그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you get your friend 하고 목적 그 예를 들어 저 분사가 나오면 나는 일단은 get 한다 목적어 나오면 나는 뭘 가졌어 뭐뭐 되어진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면 딱 표현이 돼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원래 원뜻은요. 당신이 당신의 친구한테 당신에게 write가 사형식 동사로 쓰였잖아요. 이때 수요 동사니까요. 당신에게 좋은 에세이를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이크가 똑같다고 그랬죠? 음. 했을 때 for school 그 학교 숙제 때문에 그쵸? 이 얘기죠. 학교 숙제 때문에 시켰을 때 선생님은 당신한테 얘기를 한다. 너 정말 잘했어. 그런데 and then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상관없죠. 근데 그리고 나서 you tell him 당신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you tell him 자 뭐를 한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온 거죠. You can take the credit. 당신이 take the credit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없다. 맞죠?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말 딱 맞죠. 그렇죠? 어, because 왜냐하면 이제 아시죠, 여러분? It was your friend. 그것은 your friend야. 당신의 친구야. 친구가 누구죠? who 관계대명사 really wrote it. 자, 그것을 정말로 쓴 사람은 네, 당신의 친구다. 결국은 이거 뭐죠? 강조용법이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네. 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해 가시죠? 자, take credit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take responsibility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책임감을 갖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례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는 열심히 안 해. 왜냐면 내 지금 보스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그, taking credit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I can take responsibility. 나는, for it.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from 뭐, 예를 들어, doing my task. 예를 들어, doing that project. 예를 들어, working on project. 뭐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잖아. 요렇게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이거 이런 말이 좀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구나. 이제 이걸 해서 제가 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자, 또 원어민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네. 좀 집요한데요. 네, 그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I am halfway through. 나는, 자, 보세요. 이제 예를 좀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지금 중간에 왔어. 중간에 있다라는 얘기죠. I am halfway through eating. 나는 먹는 이때 참 여러분, 이걸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분도 이걸 쓰셨더라고요. 이분 남자분인데요. 요렇게 하면 지금 거의 in the middle of에 뭐뭐를 하는 도중인데 반을 넘은 거예요. 거의 이제 almost라고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e halfway through를 쓰시든지 아니면 almost 뭐 이렇게 done 이걸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done eating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 그렇게 쓰니까요. 그러니까 I am halfway through eating this sandwich 그러니까요. 이 샌드위치를 먹는 게 반이 왔어. 그 여자분하고 똑같이 지금 live halfway. 그쵸? am halfway.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도 지금 먹는 중이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도 돼요. 즉, 예를 들어 I am eating을 더 뭐라 할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나 지금 막 한 중간 정도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in the middle of이기 때문에. 그쵸? 한참 먹고 있다 할 때 be halfway through. 예를 들어 한참. 또 저기 뭐니 바로 전에 그 구문도 그렇죠. live halfway through watching the kid 할 때도 지금 한참 애를 돌보고 있어서 I can take credit for that, for it. 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have already eaten. 이미 먹었어. 반을. 당신의 샌드위치의 반을 먹었어. 자, 그 뜻이죠. 이제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other half in June. 뭐 6월에 I can't believe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네.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2017. 자, 자, 난 믿을 수가 없네. 우리는 벌써 2017년에 We are already halfway. 자,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여러분. 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이 쓰네요. 네, 이 얘기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oh, I'm sorry. 그 다음에 이분이 is similar to, 예, 나오네요, 밑에.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그쵸? 네. 지금 우리는 we left, 이분은 정말 참 너무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이해가 잘 가게. We left halfway through the lecture. 자, 우리는 한참 지금 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있어. 아직도 강의가 반 남았다는 얘기니까. We left나 비동사를 써주시면 된다. 네. 정말 저도 굉장히 참 좋은 걸 많이 배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예를 들어 I can believe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죠. 생각 동사나 뭔가 이렇게 제한을 주는 이런 동사나 이런 동사들은 굉장히 대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동사편에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외우지 말고 그냥 동사만 외워라. 동사를 외운 다음에 이 문장이 내가 생각할 때는 길어질 것 같아. 그럼 틀림없이 길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어제도 봤잖아요. 엘로프. 눈이 마서 도망가다라는 그런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틀림없이 길어지고요. 그것이 삼형식 문장의 대절을 받느냐 아니면 대절을 받는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이건 다 그 뭐니 목적격 목적격 보고 오형식으로 쪼개지잖아요. 대절을 없앴을 때 그쵸 여러분 분사절을 접속사를 없애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영어는 항상 생략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절을 구로 많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절을 구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 동사 접속사는 문장을 접속사를 없애고 동사 자체를 부정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왜냐? 반드시 주절의 문장은 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면 다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문장의 오유 설명할 때 너무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때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요. 자, I think that 한 다음에 여기다 다음 문장에 예를 들어 not을 넣어주는 게 낫나? I think he's not honest. 이게 낫나? I don't think he's honest. 이게 낫냐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 believe 한 다음에 we are not 이렇게 낫냐? 아니면 I can believe we are ready 이게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원어민들은 I think, I don't think 이걸 어떻게 쓸까요? I think 한 다음에 not을 붙여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I don't think를 쓰시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절은 긍정문으로 쓰시는데 think를 거기에서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I don't think he's right. I don't think he's not. I don't think he's honest.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보통 그렇게 주 동사에 부정을 해주셔라. 네, 물론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 해석에 I don't think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죠. 그냥 이렇게 긍정문을 하는 것보다는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배터리가 팬이 나가서 이걸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또 기다리기 하기 싫어서 제가 지금 이걸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음, 네, 됐습니다. 한 번 더 줄여볼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음, 자, 이게 건전지가 많이 먹네요, 이 팬이. 자,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명사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one day, 어느 날, two men were riding in a streetcar. 이 riding in a streetcar라는 얘기, 일반적으로 택시나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뭐 우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에서, 이제 타고 가고 있었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riding. 자, 여러분, 이때 이제 라이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라이드는 너무 많이 써요. 정말 원어민의 앞으로 이제 구문에도 많이 나오겠죠. 이제 수능이나 토익에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야 너 차 샀니? You have 예를 들어 뭐 do you get, did you get 뭐 이렇게 have보다 예를 들어 do you have new car? Do you have new car? 이렇게 잘 안 해요. 물론 하죠 많이. 근데 요새는 어떠냐면 do you have new ride?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일단 라이드는 타는 걸 얘기하는 거죠. can I ride you home? 하면 예를 들어 can I give a ride? 이렇게 하면 야 태워줄까라는 뜻이죠. 태워줄까? I get a ride 하면 나는 뭘 지금 타고 있는 거죠. 그쵸? ride는 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자, 타고 가다. I give a ride 하면 태워줄까라는 얘기. 라이드를 이렇게 타는 거를 너한테 제공할까? 이 뜻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라이드. 자, 이 뜻인데요. 라이드는 자동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야, 너 새 차 샀니? 할 때, got a new ride? 이렇게. 라이드. 새 차 샀니? 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때 두 남자가, 그 뭐니,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음. 자, one of men. 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put his hand. 자, put은 너무 많이 쓰죠, 여러분. 이건 제가 그 예도 많이 들어드렸죠, 여러분? 네. put, 뭐, 예를 들어 수거. 예. 제일 많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pull up with예요. pull up with. 뭘 참다. I put with it. 예를 들어, I put with, put up with, I put up with you 하면 나는 너를 지금까지 참았어. 너를 지금까지 참았어. put up with. 이거는 모르시면 좀 회화가 안 되고요. 회화 자체도 많이 쓰고 구문 자체도 많이 나오니까 put up with. 절대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머지는 이제 put 목적어 on 하면 뭐 put on은 우리가 많이 쓰죠. wear하고 똑같은 뭐 입다라는 뜻이죠. 입다, wear. 그죠? put on. 예를 들어 put on, 예를 들어 그 뭐지 메이크업도 프론이라고 보통 하죠. 프로 메이크업. 네. 아, 프론 메이크업. 자, 어제도 제가 원어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 프롭 메이크업.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화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프롭을 써주시면 돼요. 네. 프론. 그 다음에 프론 메이크업. 프론, 뭐, 마이 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많죠? put 목적어 to 하면, 목적어를 재우다. 그쵸? 목적어를 재우다.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put into도 쓰셔도 되고, put in도 쓰셔도 되고, put, 뭐, 많죠? 그쵸? 네. put up은 세우다. 뭐, 기둥을 세우다. 그쵸? 네. 자, 그런 것도 되고요. 자, 하여튼 put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쓰니까요. 예를 들어 put 한 다음에 목적어를 쓰거나 한 다음에 in을 쓰거나 뭐 이렇게 막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placed, placed, be placed. 뭐를 어디에 place, 뭐 place. 목적어를 place 어디에 place 목적어 on 하면 목적어를 어디에 두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대신에 put을 많이 쓰죠. 회화차에서. 그렇죠? 자, 그 얘기죠. 그래서 his hand를 그의 손을 프로프도 있죠, 여러분. 뭐죠? 연기하다. 그쵸? 잊으시면 안 되죠. postpone. 네, 맞습니다. 자, 그의 손을 in his pocket. 자, 파켓에다 이제 줬어. 뭐 하기 위해서? take out his wallet. take out은 제거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쵸? 제거하다. 누구를 take out, 야, 없애. 라고 할 때 take out이 또 쓰고요. 그쵸? 네. take in은 누구를 영입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쵸? 네.
이때 take out은 그냥 꺼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의 지갑을 take out wallet in order to 자 in order to나 상관없죠. 그 다음에 in order 다음에 대절을 받을 경우에 아니죠. 주어 동사를 받아야 될 경우는 in order that 이렇게 in order that은 안 넣으셔도 돼요. in order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야? 그의 요금, fare가 요금이죠.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의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그의 손을 그의 파켓에 이제 넣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다인적으로 이제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면 이제 이런 것 좀 아실 거예요. to 다음에 예를 들어 전치사가 오면 부사로 형용사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한눈에 이제 놀랍게도 해도 되겠다 하신다면 진짜 이제 정말 제가 가장 감사드릴 일입니다. 자, he found. 자, 몇 번 얘기했죠? found it out, 뭐 figure it out, found.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어, 뭐 이제 저희가 직접 살지 않아서 그렇지만 대충 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뭐 아주 세밀하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figure it out 하고 find out 하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figure it out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라는 뜻도 많이 쓰거든요. 너 어디가 있을 거야? 나 지금 강의 듣는 중간에 그럼 이따 만나서 같이 가게. 어디가 있을 거야? 뭐 I figure out 하면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런 뜻이거든요. 꼭 뭐 막 어떤 사건을 파헤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도 많이 쓴다. figure out. 자, he found that his wallet was not here. 그는 그의 저기 뭐야 지갑이 없어진 걸 어떻게 알았어. 자는 얘기죠. 자, find는 오형식 동사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형식이라는 얘기는 즉 삼형식 무조건 다 된다. 아시겠죠? 네, he turned to the other man. 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고개를 돌린 거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and cried out. 소리쳤어. You have stolen my, you have stolen my wallet. 너는 내 지갑을 훔쳤네. 훔쳤지, 너 내 지갑. 네, 참 이 사람 못 쓸 사람이죠. But just that moment. 아, 근데 딱 그 순간에 just가 들어갔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he put his hand in his coat pocket. 자, 그는 그의 손을 이제 그 외투 그 뭐니 저기에 주머니에 그의 손을 넣는 그 순간에 바로 and found 이제 알았어. 뭐죠? missing wallet이 was there. 거기 있어. 자, 이런 건 회화로도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야, 나 진짜 웃긴 일 있었어. 뭐 so embarrassing. 뭐 자, 네, occurred 뭐 예를 들어 occurred situation 뭐 그렇죠? embarrassing moment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음. kind of big mistake 뭐 I was mistaken 예를 들어 뭐 전혀 상관없죠. 자, 자, oh, I beg your pardon. 죄송합니다. 이 뜻이죠. beg your pardon. 이때 백은 몇 형식이에요, 여러분? 5형식이에요. 왜냐면 목적어가 뭐 하도록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도록 백 간청했어, 부탁했어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뜻을 가진 동사들은 SQ의 뜻을 가진 동사들은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형식 동사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프리벤트나 금지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된 그런 그 두루뭉실 모아서 다 그런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다라는 얘기는 오형식 문장을 쓴다. 그래서 주어, 그다음 백,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동사는 제가 웬만하면 무조건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말이 굉장히 유창하게 늡니다, 여러분. 야, 나는 그 사람한테 뭐 하도록 부탁했어. 그럴 때, 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자, 정말 미안해요. 하고 또 이제 exclaimed는 뭐죠? 소리친 거죠.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exclaimed라고 해요.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exclaim을 했겠죠, 여러분. 네. 클레임은 뭐죠? 이제 주장하다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어체에서 나올 땐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조금 이렇게 주장을 좀 세게 이렇게 좀 하는 거죠. 인시스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클레임. 자, 리클레임은 뭐죠? 리클레임. 다시 영토를 뭐 이렇게 찾은 거죠. 뭔가를 다시 수목한 거죠. 리클레임. 음.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I find,
I find that I made a mistake. 아,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자, 이 얘기죠. I found that I made a mistake. 자, 이제 충분히 이해 가시죠? The other man immediately replied. 자,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죠. reply가 뭐죠? 응답했다라는 얘기죠. 응답했어. never mind.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 얘기죠. never mind, never mind.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mind me, 그저께 배웠던 mind me, mind if I 이렇게 할 때 never mind, never mind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never mind. 어, 어. 자, 이 얘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we both made a mistake. 우리 둘 다 이렇게 실수했네요. 네. 자, 뭘 실수했냐? 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mistake A for B는요, A를 이렇게 B로 오해하다라는 얘기예요. B로 착각하다, 오해하다. 너무 많이 쓰거든요, 이거. 물론 구어, 문어, 이제 이런 걸 따진다는 거 의미가 굉장히 없죠. 그쵸? 어디에 더 많이 쓰냐는 거지, 다 쓰이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자, 네. he mistook. 자, mistake의 과거죠, 여러분. 자, 당신은 나를, 어, 너로, B로 이렇게 mistook 했고, 나는 I mistook you for B로 나는 당신을 B로 또 이제 오해를 했어. 자,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쭉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버글러 뭐 아시죠? 강도, 뭐 워치맨, 뭐 감시하는 사람, 뭐 패신저, 라이어, 시프, 이거네요. 그쵸? 참 말을 참 멋있게 이렇게 했죠. 이분은 그러네요. 자, 당신은 나를 도둑으로 오해했고 나는 당신을 신사라고 오해했네요. 자, 우리도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좀 막 뭐야, 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feel sorry를 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더 좀, 이렇게 좀, 더 좀 자기가 좀 한번, 좀, 숙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자, 여러분, 4번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자, 할게요. 자, liberty. world liberty. 자유라는 말은, 자, liberty, 자유죠. freedom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freedom보다는 liberty가 더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형식적인 문장인 거죠. 추상적이고요. 그쵸? 자, world liberty is open. open, interpret. 자, interpreter. 자, 이러면 해석하는 사람은 interpreter라고 하고, 제가 저번에도 좀 유엔 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interpreter라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in collectory. 자, 이 word liberty라는 단어는 종종, in collectory. 참 부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collect는 뭐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만약에, 야, 나 좀 고쳐줘. 그럼 내가 나를 좀 고쳐줘. 그러면 collect me. 응. if I wrong. 응. if I was wrong. 자, 이렇게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collect me. 나를 정정해줘라는 뜻이죠. collect me. 그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collect me. when I'm wrong 하셔도 되고요. when I'm if. 참 여러분 이걸 꼭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when을 써야 될 때, if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야, 나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자, I call you when I get home. 자, I call you when I get home. 또, I call you if I get home. 자, 여러분, 일단 if는 또 when이는 이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I call you.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너무 안 들려요. 특히 if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해볼게요. I call you when I get home. When I call you get home.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때 if를 써야 되는지, when을 써야 되는지. 자, 뭘까요? if I get home을 써야 될까요? 똑같죠, 여러분? 자, I call you. 나 너한테 전화할게.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CNN에서 뭐 이렇게 나온 클립을 보고요.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알게 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언젠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자,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려볼게요. 자, I call you when I get home이 날까? I call you if I get home이 날까요? 여러분, 정답은
B번이죠, B. When I get home. 자, 왜 그럴까요? if하고 when을 이렇게 쓴대요. 자, if는요, 어, 우리가 그 동사의 want나 wish를 생각하시면 돼요. want는 이제 하고 싶다 똑같이 뭘 바라는 건데요. 얘는 하고 싶다고 얘는 바라는 거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I wish to see you나 I want to see you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wish it see you는요. 야, 너를 보고 싶어라고 하지만 언제 볼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if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if I get home이라고 했을 때는요. 야, 난 지금은 못 가고 언제 갈 줄을 몰라. 가긴 갈 거야. 또 못 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뭐 차 사고가 난다든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이렇게 기약이 이제 불투명할 때, 불확정할 때 if를 써요. 그래서 I call if I get home.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게 언어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조금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when을 많이 쓰시면 돼요. if를 쓸 때는 정말 얘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뭐라고 하지 모를 때, if I found you, 내가 너를 찾으면, 어, 어, 찾으면, I let you know. 예를 들어, if I found him. 내가 그를 찾으면, I let you know. 근데 이때 나 언제 그를 찾을 수 없어. 이럴 땐 정말 if를 써주죠. 그쵸? 네. 하지만, when은 이미 거의 정해진 거예요. 나 이제 바로 집에 가고 있으니까 곧, 이제 하자마자 도착해서 전화할게. 그러니까 when을 많이 써주시면 돼요. when. 그 다음에 if는, 부정확할 때. 기약이 없을 때, 뭔가 한정을 정하지 못할 때, 이렇게 if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뭐냐면, get과, go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음, when I go home이 날까요? when I get home이 날까요? 아니면, when I go motel, 예를 들어, hotel. 아니면, when I get 예를 들어 호텔, when I get to hotel이 날까요? 보통 get home은 to를 많이 안 쓰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보통 이제 to를 쓰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to나 toward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 네, 뭐죠? 자, 어, go to office 하면 go to my office라면 나는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go toward office 하면 toward my office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사무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도, 전에도.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get home이 날까요? 아니면 go home이 뭘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나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get은요,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착하다. 어. 그래서 get을 많이 쓰는 거예요. I get to. 예를 들어, I get to the port. 예를 들어, I get to the harbor. 내가, 뭐, 예를 들어, 공항이나, 예를 들어, 항구에 도착하면. go는 도착하는 거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지금 가는 거야. 하지만 get to는 즉 이거예요. when I get to a hotel, when I get to hotel, when I get to my hotel.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전화할게. I call you. when I get my hotel. 예, 이렇게 할 때 보통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착하면. 이때 when I go to motel, when I go to hotel라고 보다는 그렇죠. get이 훨씬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freedom. 자, 자, freedom from restraint or control. 자, 그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liberty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freedom from restraint가 restraint. 이때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 원어민처럼 발음을 못해서 그렇지 앞에 RE는요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I freedom from strain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RE가 붙으면 거기에 강세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freedom from strain 이렇게 돼요. 자, 아시겠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restraint는요, 트가 지금 붙은 거는 명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지라는 게 금지, 제지, 어, 이렇게 제지라는 명사, 제지하다가 뭐죠? restrain이에요. restrain에 자 t가 붙으면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지 또는 금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그래서 restricted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restrict, 그렇죠? 자, 했죠, 많이. 자, 자, 여러분. 자,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자, 통제죠. 네, 그러니까 금지 내지는 통제로부터의 프리덤, 자유를 의미한다. 자, 이 얘기인데요. 자, 이때 restraining order. 그럼 뭐죠? restraining order. 자, 이거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 남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인이 이제 접근을 금지시키는 법원에 이제 해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restraining order라고 해요. restraining order. restraining order. 지금 우리가 그렇죠?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restraining order죠. 일종의 restraining order. 거리두기 네. order. 그렇죠? 정부에서 발행하는 접근 거리두기.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것도 일종의 restraining 뭐니? 그 order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가졌어라면 have restraining order on 이렇게 쓰셨습니다. on him, on 뭐 ex-husband 뭐 이렇게 on을 써주시면 돼요. restraining order on 이렇게. 자, 네 아시겠죠? 자, such a belief 이런 이게 belief가 짧은 거죠. 짧은 이렇게 belief. 자, 짧게. 그 다음에 이제 뭐 beliefly 이렇게 하면 뭐 주로 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쓰고요. 간결하게도 이렇게 또 되고요. 자, brief 이렇게 짧은 브리핑은 브리핑하다는 거죠. 또 브리핑 이제 그런 동사로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짧은 definition, 이런 정의는 이 정의 definition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동사서부터 definitive, definitive, 그다음 그죠? definitive 이렇게 그죠? definition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여러분? 자, 이건 또 제가 몇 번 해드렸죠. 자, such a brief definition. 자, 이러한 짧은 이런 정의는 lead to. 자, 이건 너무 많이 써요, lead to. 자, 그쵸, lead to. 어디로 이렇게 이끄는 거야. 자, 오형식 동사 되죠. 목적어를 어디로 가게 하다. 자, lead가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lead는 반드시 알고 계셔라. 어디로 이끈다는 얘기야. 어느 방향으로 이끈다는 얘기죠. misinterpretation. 자, 오역이죠. 오역. 잘못 오해. 그러한 해석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잘못 이해. 해석의 잘못 이해를 초래한다. 리드트는 초래한다도 돼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끄는 거니까. 를 초래한다. 자, many people think lead to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many people think.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liberty가 means 뭐를 의미하냐? 그들이 may do 뭐 할 수 있어. whatever they like. 자, 그들이 원하는 whatever, no matter 제가 몇 번 얘기했죠. no matter what. 자,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regardless. 되게 중요한 걸 하네요. regard of. 자, 뭐뭐의 관계이시, 뭐뭐의 관계없이가 되는 거죠. RES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regardless of. regardless of.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뭐의 관계없이. 그러한 효과. 그렇죠? 그러한 효과. 영향, 그쵸? 영향, 네, 이펙트, 네. 이걸 제가 이제 꼭 효과라고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좀 말이 안 맞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자유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뭐와 관계없이. 어떤 영향에 관계없이. 그쵸? 그쵸? 자, 아시겠죠? 이펙트를 꼭 효과라고만 보지 마라. 그 다음에 effective 또는 efficiency. 내도 알고 계셨는데 efficiency는 효율성이고 effective는 효과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effective 효율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건 지문에 많이 나와요. 토익이나 수능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efficiency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능률이에요. 능률성. 능률성. 얼마만큼 한 시간 내에 효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liberty. 자, 자유는 is not uncontrolled freedom. 자유는 통제되어지지 않은 자유가 아니야. 정말 좋은 얘기네요. It's not uncontrolled freedom. 자, 자유는 통제되지 않은 자유가 아니야. 정말 real liberty. 정말 자유라는 거는 involve. 자, 포함하다라는 동사 또 나왔네요. 포함하다. include. 그쵸? 뭐를 어디에. 그쵸? 뭐를 어디에 포함시켜? include, involve. 많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interfere나든가 intervene도 약간 뭘 포함시킨다는 개념이 살짝 들어가요. 말을 하다 보면. 네. 자, 그런 예문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인터뷰하고, 이제 인터뷰는 제가 했죠. 인터뷰는 뭐, 뭐, 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뭐를 포함시키냐면요. thinking of the other fellow. 이때 이제 동명사가 나온 거죠.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포함시켜. 뭐에 대해서 포함시킵니까? other fellow.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포함시켜. 그리고 giving up your desire. 당신의 어떤 욕망을 giving up,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giving up,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안 돼요. Your desire를 giving up,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등기접속사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얘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얘는 반드시 등위가 되니까요. 얘가 A 형식으로 오면 얘도 A 형식으로 오니까요. 그렇게 이게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이걸 헷갈리시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이제 걸맞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동사에 맞추니까요. 그쵸? 네. 아시겠죠? 자,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네. 자, 이제 만약에 뭐라면 그들이 그를 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오케이? 자, 그렇죠. 있다면, 자, 이제 뭐 당신의 어떤 그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giving up,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involve, 포함시켜. 자, real liberty는 그래요. 자, 이 얘기죠. 자, if liberty, 자, liberty, 만약에 자유가 is to be, 자, be2 용법 나왔네요. be to enjoyed. 만약에, 자, be2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여러분, 이제 그걸 모르시면 다시 이제 투부정사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형용사 편에. 자, 만약에 자유가 is to be enjoyed, 즐겨져야 된다면, 즐겨야 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져야 되는 것, 향유돼야 된다면, 그 뜻이죠. 즉, afforded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inclusivity라는 그 전어를 하면서 afforded 했죠. 공평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할 때 to be afforded를 써준다. 즉 afford는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되지만 즉 누구를 대접하다는 거죠. 대접하다는 것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영어 사전 찾아보면 딕셔너리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자, 많이 또 쓰이고요. 자, liberty is to be enjoyed by everyone. 자, 모든 사람이 즐겨져야 되는 것이라면 then everyone must give up.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give up, must give up. 자, 포기해야 돼. 뭐를 어떤 생각을. 자, 이때 대시 나왔다는 건 동격인 거죠. 할때 이렇게 니은으로 니은 이렇게 형용사절로 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의미해 뭐를 freedom을 의미해. from all strain of control. 아니, all control. 자, 모든 금지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뭐니? 모든 금지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맞죠? 이제 그 위에서 한 문장을 다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진 거죠, 여러분. 네. 자, 가시죠? 해석되시죠? 자, give up that 한 다음에 동격절. 그것이 의미하는 생각. 어떤 생각? 어, 자유가, 자유가 모든 금지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그것이 리버리가 의미한다는 생각 이렇게 형용사절로요. 자, everyone must live. 자, live by the true meaning. 자,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만 해. 생활해야 돼.
by the true meaning. 어떠한 걸로 이런 진실한 뜻, 얘를 실제의 어떤 의미, 그쵸? 이해 가시죠? 에 의해서 must live, 생활해야 돼. 자, 이 미닝이, true 미닝이 뭐냐? 자, true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uncontrolled freedom. 자, 1번 uncontrolled. 자, 통제 안 된 자유. 그러면 genuine은 진짜인 거죠. 진짜 자유. genuine. 이건 진짜야? 보통 야, 우리 이거 명품이야? 아니야, 이거 진품이야 할 때 legit라는 말 많이 써요. legit. it's legit. 원래는 이제 합법이라는 얘기죠. 합법적인, 법적인 이란 얘기인데 합법이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야, 그거 legit이야. 그거 진품이라고 할 때 legit을 써주십니다. legit. it's legit. 자, 네, 이때 이제 genuine은 그거 진짜 이제 뭐야, 진품이야라고 할 때 genuine. 예, 이렇게 쓰시면. 자, unlimited. 자, 이게 막 한계가 없는 limitless랑 똑같은 거죠. 네, limitless. 자, self-discipline.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self-discipline가 뭐죠?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온다면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디스플레이는 훈육이 아니에요. 훈육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참을성을, 예를 들어 페이션스나 뭐 이런 걸 길러주는 거죠. 네, 그거를 보통 셀프 디스플레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디스플레인은 셀프 컨트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인 거죠. 발런티어는 알죠? 발런티어. 뭐 이렇게 자원적인, 게 자발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능동적인. 그렇죠. 액티브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동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오늘 정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